ELS는 위험도에 따라 원금 보장형, 원금 부분 보장형, 원금 비보장형 등이 있으며 원금 보장형의 경우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여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으나 수익률은 원금 비보장형에 비해 떨어집니다. ELS에도 단점은 존재하는데요. 보편적으로 만기 전 현금화가 어렵다는 것과 ELS에 포함된 위험자산이 크게 상승할 경우 그 상승폭만큼의 수익률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대표적인 단점입니다. 증권사는 ELS를 운용함으로써 초과수익, 수수료 등을 통한 수익 구조의 다각화가 가능하지만 상품 설계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인적 자원이 투입됩니다. 세금과 수수료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ELS형 상품을 7가지로 분류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낙아웃형입니다. 여기서 낙이란 정해진 가격, 등락률 등의 약속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낙의 개념은 ELS 상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므로 잘 기억해 주시면 향후 상품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낙아웃형 ELS는 주가지수가 크게 상승하지 않고 바닥권에서 상승할 것을 기대하며 설계된 상품입니다. 한 번만이라도 미리 정해놓은 주가 수준에 도달하면 약속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투자기간 중 주가지수가 정해진 수준까지 상승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만기 시점의 지수 상승률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전환가격이라는 약속된 가격을 달성했을 때의 수익률이 그렇지 못했을 때보다 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양방향 낙아웃형입니다. 양방향 낙아웃형은 앞서 말씀드린 낙아웃형 ELS와 비슷하나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대신 낙아웃형에 비해 수익률은 낮습니다. 여기 표로 이제 낙아웃형과 양방향 낙아웃형의 차이를 정리해봤으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불스프레드형, 베어스프레드형입니다. 불스프레드형 ELS의 경우는 주가가 꾸준히 상승할 것을 예상하나 주가 하락시를 대비하여 원금은 보존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입니다. 추종 상품의 방향성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만기 시점의 주가 상승률에 비례하여 수익률이 결정되나 상승 한도가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불스프레드형 ELS가 상승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베어스프레드형 ELS는 반대로 하락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디지털형 ELS는 만기 시점 시 주가지수가 투자 시점의 주가지수와 같거나 상승한 경우에는 높은 수익이 지급되고 미만일 경우 낮은 수익이 지급되는 상품입니다. 수익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당연히 다른 상품들에 비해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리버스 컨버터블형은 미리 정한 하락폭 이하로 주가가 하락하지만 않는다면 약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예시로 들어드렸던 그 삼성전자 ELS가 바로 이 유형의 상품입니다. 스텝다운형의 ELS는 낙인이라는 조건의 존재 유무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먼저 낙인 배리어가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종 상품의 가격이 낙인 배리어를 벗어나지 않고 조기 상환이 가능한 시점에 기준 가격 이상으로 올라온 경우 투자자는 원금과 약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추종 상품이 낙인 배리어를 벗어나지 않더라도 조기 상환 가능 시점에 기준 가격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투자자는 조기 상환을 할 수 없으며 만기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점인 낙인 가격을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원금과 수익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만약 추종 상품의 가격이 낙인 배리어라는 그 약속점을 벗어나게 되더라도 조기 상환 기준 이상으로 회복한다면 투자자는 조기 상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낙인 기준이 마이너스 50%인 삼성전자가 6만원에서 2만원까지 떨어지더라도 만기 전까지 조기 상환 기준 이상의 가격을 회복한다면 스텝다운형 삼성전자 ELS는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기까지 조기 상환 기준 가격 이상으로 회복하지 못한다면 투자자는 손실을 입게 됩니다. 낙인이 없는 ELS는 투자자가 높은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그림에서와 같이 조기 상환점의 기준 가격 이상으로 올라온다면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조기 상환점의 기준 가격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투자자는 손실을 부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자드형은 스텝다운형 ELS에 리자드 베리어라는 한 가지 조건이 추가된 상품입니다. 조기 상환점에서 추종 상품의 지난 가격을 봤을 때 가격이 낙인 베리어를 벗어난 적이 있더라도 리자드 베리어라는 하한 베리어 이하로 하락하지만 않았다면 약속된 수익률의 절반 정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신 일반적인 스텝다운형보다 수익률은 떨어집니다. 네, 이게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픈 ELS 상품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투자에 활용하실 수 있을까 고민한 결과 저희가 보기에 괜찮은 상품을 예시로 소개해드리며 활용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LS는 투자 기준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개별 주식 가격과 연계의 수익률이 정해지는 종목형과 주가지수에 연계해 움직이는 지수형, 지수의 개별 주식을 편입한 종목 혼합형이 그것이죠. 보통 지수형은 안정적이면서 5% 내외의 중수익을 추구하고 종목형은 고위험 투자에 속하지만 수익률은 10% 내외로 꽤 높습니다. 국내에선 지수형 ELS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국내 지수보다 높은 변동성을 이용한 해외 지수형 ELS가 인기입니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9월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지수형 ELS 발행 비중은 83.7%입니다. 이게 어떻게 ELS로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실제 상품을 예로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상품은 미래에셋 대우에서 출시한 ELS로 유로스탁스 50, 그다음 코스피 200 이렇게 포함해서 세 가지 주가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이 지수들을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유로스탁스 50은 유럽 11개국의 50개 우량 기업을 선정하여 만든 주가 지수입니다. 아디다스, 폭스바겐, 루이비통 등 한 번씩은 들어본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유럽 증시를 대표하는 지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으로 홍콩항생 중국 기업 지수는 홍콩 H지수라고 보통 합니다. 중국 본토 기업이 발행했지만 홍콩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주식 중 40개의 우량주로 구성된 지수입니다. 코스피 200은 한국을 대표하는 주식 200개의 종목을 시가총액을 지수화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지수 상품이죠. 상장 종목 수의 20%밖에 되지 않지만 전 종목 시가총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종합 주가 지수의 움직임과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 동향을 나타내는 지수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세 가지 지수의 수익을 연계한 이 상품은 낙인이 없는 스텝다운형입니다. 만기는 3년이고 조기 상환 주기는 6개월 간격이며 6개월마다 조기 상환 조건은 95, 90, 85, 80, 75, 60입니다. 1차 평가일에 기초자산 가격이 95% 미만으로만 하락하지 않으면 원금과 약속된 수익을 주는 것이죠. 2차 평가일에는 90% 미만, 3차 평가일에는 85% 미만 기준입니다. 최대 원금 손실은 마이너스 100%인 원금 비보장형이며 조건 충족 시 수익률은 연 7%입니다. 해당 상품은 2018년 11월 9일을 최초 기준 가격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동 조기 상환 평가일은 보시는 바와 같으며 상환 조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날짜에 조기 상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손익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7가지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그래프에 나와 있는 1에서 5까지의 경우는 각각 조기 상환 시 평가일 기준의 수익률입니다. 6의 경우는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 평가 가격이 각 최초 기준 가격의 60%인 상태로 3년 만기 시 연 7% 수익률에 3년치를 받게 되므로 21%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스텝다운형 ELS에는 낙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만기일까지 한 번이라도 기초자산의 가격이 낙인 베리어를 터치하게 되면 원금 손실을 입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상품은 낙인 조건이 없는 노낙인 상품으로 만기일만 최초 가격 기준 가격의 60% 이상이면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중간에 폭락장이 온다 하더라도 만기일까지 지수가 회복되면 손해가 나지 않는 상품입니다. 낙인 상품보다는 위험성이 덜한 상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최종 평가일에 세 가지 주가지수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 기준 가격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게 바로 이 7의 경우인데 이때 수익률은
만기평가 가격을 최초 기준 가격으로 나눈 것에서 1을 뺀 다음 100%를 곱한 것입니다. 만기일 기준 기초자산의 가격이 최초 기준 가격의 60%까지는 하락해도 원금의 21%의 수익까지는 가져가는데 59%가 되는 순간부터 하락률을 그대로 투자자가 떠안으며 원금에서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7회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40%에서 최대 마이너스 100%까지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초 기준 가격 설정일인 2018년 11월 9일 유로스탁스 50은 3229.49포인트이며 홍콩이치 지수는 1431.46포인트, 코스피 200은 271.33입니다. 각 기초자산의 가격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조기상환 평가일이었던 2019년 5월 3일 기준 총가를 보면 유로스탁스는 3502.48포인트이며 홍콩이치 지수는 11,575.05포인트, 코스피 200은 283.67포인트입니다. 세 가지 기초자산이 모두 상환 조건을 충족하므로 조기상환 신청 시 수익률은 7%입니다. 그 다음 조기상환 평가일인 2019년 11월 5일의 경우 유로스탁스는 3676.52포인트, 홍콩이치 지수는 1877.63포인트, 코스피 200은 284.38포인트입니다. 이때에도 상환 조건을 충족하므로 조기상환을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기상환 평가일인 2020년 5월 4일에는 유로스탁스는 2816.48포인트, 홍콩H 지수는 9599.02포인트, 코스피 200은 250.6포인트입니다. 이는 각각 최초 기준 가격의 약 87%, 92%에 해당하는 가격이므로 역시 조기상환 조건인 85% 이상을 충족시킵니다. 다음 조기상환 평가일은 올해 11월 4일이므로 이때 조기상환을 받거나 다음 조기상환일 혹은 만기일까지 기다리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1월 4일의 조기상환 조건은 모든 기초자산의 가격이 최초 기준 가격의 80%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증시의 변동성이 매우 큰 만큼 다음 상환일에는 조기상환을 신청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갈수록 상환 조건 기준이 낮아지는 스텝다운형 ELS의 특성상 5차 조기상환 평가일에 최초 기준 가격의 75% 이상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면 조기상환을 하거나 만기일에 원금 손실 없이 상환 가능할 확률이 크다고 추정됩니다. 짚고 넘어갈 것은 2020년 3월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전세계 증시가 대폭락했었다는 것인데요. 3월에 유로스탁스는 2302.84포인트, 홍콩H 지수는 8290.34포인트, 코스피 200은 199.2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유로스탁스와 홍콩H 지수는 52주 최저가였고 코스피 200도 52주 최저가인 196.27에 매우 낮은 수치였습니다. 이는 각각 최초 기준 가격의 약 71%, 79%, 73%입니다. 11월 4일 전후로 3월보다 더욱 심한 대폭락장이 온다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세 가지 지수 모두 기준가의 60% 이상으로 만기일을 맞이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이 상품이 낙인 조건이 걸려있는 ELS 상품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보통 낙인 ELS 상품의 경우 최초 기준가의 40에서 60%의 낙인 베이어가 설정되는데요. 가장 낮은 지수를 기록했던 3월에도 세 가지 기초자산 모두 70%대를 기록했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면 낙인 조건이 있는 ELS 상품에 투자했더라도 이 기간에 낙인에 의한 원금 손실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로 들었던 상품의 경우에는 원금을 보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나 요즘과 같이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ELS는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ELS 투자 수익률은 연평균 3.3%로 전년 동기 대비 1.6%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로 글로벌 주요 증시 등 기초자산이 급락하면서 전체 상환액 중 손실 상환액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ELS를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체계화된 복불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ELS인 스텝다운형 상품을 기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기초자산인 주가지수가 반토막 나지 않는다면 수익이 납니다. 같은 것이죠. 이게 금융공학이라는 포장 아래 결국 주가가 이만큼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맞춰보세요. 이런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ELS의 최대 장점은 주가나 지수가 조금 떨어져도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가가 10% 하락하면 펀드는 손실이 나는데 ELS는 손실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장점 때문에 주식이 일정한 범위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일명 박스권 상태에서 좋은 투자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폭락하진 않을 것 같다고 판단되면 좋은 투자 수단이지만 떨어져도 너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면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다양한 ELS의 구조와 시장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상품을 선택한다면 좋은 투자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DLS 활용 방안을 알려드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DLS 상품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ELS와 달리 DLS는 다양한 원자재, 금리 등 다양한 자산을 기준으로 상품을 구성하고 있어 훌륭한 대체 자산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DLS의 성격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대체 투자 자산을 중심으로 구성한 DLS를 기준으로 하는 상품을 예로 들겠습니다. 위 상품은 미래에셋테오에서 출시한 브렌트유와 WTI유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이며 낙인이 있는 스텝다운형입니다. 만기는 3년 조기 상환 주기는 6개월 간격이며 조기 상환 주기가 완료될 시 조기 상환 조건은 6개월 간격으로 90, 85, 80, 75, 75, 70입니다. 최대 원금 손실은 마이너스 100% 조건 충족 시 수익률은 10.2%입니다. 위 상품은 2018년 12월 14일을 최초 기준 가격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동 조기 상환 평가일은 위와 같으며 해당 날짜에 조기 상환을 원할 시 상환 조건을 충족하면 수익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기 상환의 조건이며 만약 기초자산의 가치가 낙인 조건 아래로 하게 되면 원금 손실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는 앞서 언급했듯 최대 100%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상품의 낙인 조건은 위와 같이 각 주요 자산인 브렌트유와 WTI 선물 가격이 최초 기준 가격 설정일에 비해 50% 이하로 하락할 경우입니다. 만기는 상환금 지급일인 3년 뒤 2021년 12월 14일이며 모집 한도는 100억원, 최소 청약 단위는 100만원입니다. 위 상품의 수익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그래프를 보면 1에서 8의 경우를 나눠 설명하고 있는데 1에서 6의 경우는 각각 조기 상환 시 평가일 기준의 수익률이고 7은 만기 수익률, 8의 경우는 기초자산이 낙인 구간에 진입했을 때의 수익률입니다. 우선 기초자산 가격이 한 번도 낙인 구간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는 상태에서 만기 상환을 할 경우 연 10.2% 수익률에 3년치를 받음으로 30.6%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조기 상환 시에도 낙인 구간에만 진입하지 않는다면 위 그래프와 같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때 만기시 자산 가격이 만기 조기 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낙인 구간 아래로만 하락하지 않으면 30.6%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7회의 경우입니다. 만약 청약 기간 중 한 번이라도 낙인 구간 아래로 하락하게 되면 8의 경우가 적용됩니다. 이때의 수익률은 평가자산을 최초 기준 가격으로 나눈 것에서 1을 뺀 다음 100% 백분율을 곱한 것입니다. 사실상 만기 가격이 최초 기준 가격을 상회하지 않으면 손실을 보는 구조입니다. 이때 기초자산의 가격이 70% 이상만 되면 6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30.6%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만약 낙인 구간에 진입한 적이 있고 만기 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8의 경우에 해당되며 30%에서 100%의 원금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초 기준 가격 설정일인 2018년 12월 14일 WTI유 가격은 51.2달러이며 브렌트유 가격은 60.28달러입니다. 위 상품은 각 원유가 거래되는 거래소 최근 월물 1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각 기초자산의 가격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WTI유의 낙인 구간 진입 가격은 25.1달러이며 브렌트유의 낙인 구간 진입 가격은 30.14달러입니다. 우선 첫 번째 조기 상환 평가일인 2019년 6월 11일을 기준 수익률을 보자면 6월 12일 종가 기준 WTI유의 가격은 53.27달러고 브렌트유의 가격은 62.29달러입니다. 또한 이전에 낙인 구간에 진입한 적도 없고 상환 조건을 모두 충족했으므로 조기 상환 신청 시 수익률은 5.1%입니다. 만약 WTI유에 직접 투자했다면 4.88%,
브렌트유는 3.33%의 수익률을 거두게 되므로 DLS가 기초자산 수익률을 상회함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기상환 평가일이 2019년 12월 10일 기준으로 보면 WTI 가격은 59.24달러, 브렌트유는 64.34달러입니다. 이때도 상환 조건을 만족하고 낙인 구간 진입 실적이 없으므로 수익률은 10.2%입니다. 각각의 자산에 직접 투자할 경우 WTI유의 수익률은 15.7%, 브렌트유의 수익률은 6.73%이고 동일하게 자산 배분을 할 경우 평균 수익률은 11%입니다. 이 경우에는 DLS의 수익률과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조기상환 평가일이 2020년 6월 9일에 WTI유의 가격은 38.94달러, 브렌트유는 41.18달러입니다. 이 경우는 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조기 상환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4월에서 5월 유가 폭락으로 인해 낙인 구간에 진입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조기 상환 평가일은 12월 9일이므로 이 시기에 조기 상환을 받든지 아니면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상환받든지 두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팀의 판단으로는 이미 낙인 구간 진입 실적이 있으며 현재 코로나로 인해 세계적인 저유가 기조가 유지되는 만큼 만기까지 기다리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기상환 평가일이 다가올 때 자산 가격이 조기상환 조건을 만족할 경우 바로 조기상환을 받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보여집니다. DLS의 경우 다양한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구성한 파생상품인 만큼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DLS는 개별 주식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보다 거시경제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투자자에게 권장되는 투자 방식입니다. 또한 기초자산의 가격이 낮고 변동성이 큰 장이라고 판단되며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리고 싶다 싶을 때 권장되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또한 ELS의 경우 증권사들이 낙인 구간 진입을 위해 고의적으로 만기일에 맞춰 공매도를 한다는 의혹이 있는데 DLS는 금리, 원자재 등 증권사가 상대적으로 조작하기 힘든 자산을 기준으로 하므로 위 리스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상품의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이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때 청약이 진행된 상품이어서 100억원 모집에 150억원이 몰린 상품입니다. 추가적으로 위의 DLS와 코스피 수익률을 비교하면 첫 번째 조기상환 평가일, 그러니까 2019년 6월 11일까지의 코스피 수익률은 2.02%, 두 번째 조기상환 평가일까지의 코스피 수익률은 1.73%로 주식시장이 횡보할 경우 DLS는 좋은 대체수단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ELS, DLS에는 어떻게 투자할 수 있을까요? ELS는 DLS와 같이 증권사 HTS를 통해서 청약이 진행됩니다. ELS, DLS는 최초 기준 가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ELS, DLS 캘린더를 통해 청약 일정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증권사별로 이 상품들이 상이한 만큼 각 증권사별 상품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거의 모든 ELS, DLS의 최소 청약 단위가 100만원인 만큼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Q&A 후에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발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일단 낙인 구간이 처음에 설명드렸던 대로 요까지, 그러니까 90에서 70%까지잖아요. 그러니까 70%의 가격을 각 기간별로 최하 70%까지의 가격을 유지한 경우에는 1에서 6의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7과 8은 자산이 낙인 구간으로 진입했을 때 수익률인데, 잠시만요. 질문이 정확한 건데. Q&A 좀. 지금 어느 부분부터 이해가 안 되시는지요? 연구의 총괄 진태영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정확하게 질문이 뭐 어떻게 되는 건데? 이거 그냥 이거 다야? 그냥 이거잖아. 그대로 얘기하면 돼. 이게 그 지금 1번부터 8번까지 항목이 있는데, 8번까지 항목이 있는데, 이게 보시면 1에서 6까지 같은 경우는 각각 조기상환시의 평가의 기준 수익률이고, 7은 만기 수익률, 8의 경우는 기초자산이 낙인 구간에 진입했을 경우 수익률이고요. 기초자산 가격이 한 번도 낙인 구간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는 상태에서 만기 상환을 할 경우에는 10.2%, 연간 10.2% 수익률을 3년치를 받으므로 총 이제 연율화된 거를 이제 곱하기 3하면 30.6%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단 조기상환 시에도 그 낙인 구간에만 진입하지를 않는다면 이제 그래프 같은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겠죠. 이때 만기 시에 자산 가격이 만기의 조기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낙인 구간 아래로만 하락하지 않으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율화 곱하기 3 해서 30.6%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가 보시면 실 그 파란색 라인 경우입니다. 만약에 청약 기간 중에 한 번이라도 낙인 구간 아래로 하락하게 되면 8의 경우가 적용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때 수익률을 이제 산정을 해보면 최초 기준 가격 분의 평가 가격 마이너스 1. 그래서 이제 원금으로 한 데서 곱하기 100이 되고요. 100%가 되고요. 실상은 이제 만기 가격이 최초 기준 가격 상회 안 하면 손실 보는 구조죠. 그래서 이제 이 기초자산 가격이 70% 이상만 되면 6의 경우에 해당을 하니까 7 바로 옆에 이제 보시면 노란색 라인 6 있죠. 그쵸? 6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아까 말씀드렸던 약정 수익률 36% 수익률을 올릴 수 있고요. 이제 만약 낙인 구간에서 진입한 적이 있고 만기 상환 조건 충족 못하면 이제 여기 빨간색 줄에 이제 낙인 구간이 진입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30%에서 100%까지 원금 손실이 예상이 되겠죠. 7에서 8%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조금 아직 이해가 안 되시나요? 이 부분이? 뭐 페이오프 그래프에 대해서든 뭐 프라이싱 부분에 대해서든 이제 관련 내용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카페 통해서 임원진 통해서 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한번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조법 내시고 그 다음 상황 왔는데 안 그래도 수련은 나 카톡으로 물어봤는데 바로 현준이 형한테 바로